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줌 활용 연수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연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컴퓨터에 줌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줌 활용을 위한 계정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줌 활용을 위한 초기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세팅 과정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은 다음에는 건드리지 않으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주 연수의 내용은 이 초기 세팅하는 부분에 할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화상회의 중에 메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서별로 화상회의 실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컴퓨터에 줌을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보내드린 인스톨 파일을 활용하셔서 설치가 다 되어 계시겠지만 또 집에 가셔서 다운을 받으실 분이 계실까 싶어가지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는 줌어스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다운로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신 이후에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후 설치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치하게 되면은 아마 바탕 화면에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줌 인스톨러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은 줌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파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줌을 실행시키는 파일로서 앞으로 줌을 실행시키시고 학생들과 수업을 하실 때는 이 파일을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로 줌 활용을 위한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은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러한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로그인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쪽을 활용해 가지고 공직자 통합 이메일을 통해 가입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G 스윗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구글로 로그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공직자 통합 이메일로 가입하는 것과 구글 G 스윗을 통해서 가입해야지 저희가 줌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무제한의 화상 수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구글로 로그인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후에 구글로 한번 로그인을 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줌의 계정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계정을 만들고 나면은 계정 생성 전에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고 나왔던 이 화면이 이렇게 새 회의, 참가, 예약, 화면 공유 이런 메뉴가 나오는 화면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화면이 나오면은 제대로 가입이 되신 겁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기 세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초기 세팅의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화면에서 오른쪽 위를 보시면 있는 톱니바퀴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네, 첫 번째 세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세팅인데요. 먼저 아래쪽에 있는 기록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때 오른쪽 위에 보시면 변경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화면은 지금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신 이후에 학생들과의 기록을 녹화를 하시고자 할 때 그 저장본에 대한 그 저장 위치를 설정하는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바탕 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장한 이후에 그냥 쉽게 파일을 바탕 화면에서 찾아보려고 저는 바탕 화면으로 설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회의가 끝날 때 기록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는 어, 이 부분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녹화본을 저장할 때마다 저장 폴더를 물어보게 됩니다. 어, 위에서 폴더를 지정해 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디에 저장이 됐는지 가끔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해 놓으시게 되면은 매번 저장을 할 때마다 위치를 물어보기 때문에 파일을 찾기가 편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화면 공유 중 비디오 기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체크를 해제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을 해서 녹화를 하셨을 때 그 공유를 하고 있는 화면상에 학생의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선생님들이 힘들게 준비한 PPT 위에 학생 얼굴이 나와서 선생님들이 PPT 일부를 가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려주었을 때 학생들의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초상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지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인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기록을 클릭을 했었죠. 이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일반 조항을 클릭해 주시고요. 가운데 하단에 있는 더 많은 설정 보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더 많은 설정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줌의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홈페이지 화면으로 넘어가셨을 텐데요.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다양한 세팅 메뉴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세팅 메뉴 중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건을 최적화시켜 드릴 수 있도록 설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설정을 다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만 세팅하시면 됩니다. 네, 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호스트 비디오라고 하는 메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 호스트 비디오는 교사가 수업에 들어갈 때 카메라를 켠 채로 들어갈지 아니면 끈 채로 들어갈지에 대한 설정인데요. 화상회의 들어간 이후에 학생들이 오기 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설정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참가자 비디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올 때 카메라를 켠 채로 들어올지 여부에 대한 설정입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입장 시에 온, 오프 여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일단 저는 비활성화 상태로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어둡게 나오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학생들이 들어올 때 갑자기 얼굴이 뜨게 되면은 학생들이 스스로도 당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전혀 수업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들어왔을 경우에 집 배경 같은 것들이 일단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저는 비활성화 상태로 놓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출석 체크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는 그때 학생들한테 직접 카메라를 켜도록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설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시다 보면은 즉석 회의를 시작할 때 개인 회의 아이디 사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학생들을 화상회의 방으로 초대하기 위해 선생님이 URL을 만드는 건데요. 저희가 이거를 체크하지 않으면은 화상회의를 열 때마다 URL 주소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체크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놓게 되면은 앞으로 선생님들이 들어가시게 되는 화상회의방의 URL이 고정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학생들이 쉽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전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꼭 활성화 시켜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활성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PMI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꼭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올 때 비밀번호를 사용할지를 설정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외국에서는 이 줌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다가
뭐 외부에서 해킹을 하는 뭐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수업 중에 포르노를 뭐 추적하고 뭐 도망가거나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보안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연필 모양, 이 연필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따로 쪽지로 보내드렸던 저희 학교의 공용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설정은 입장 시에 참가자의 음소거 메뉴인데요.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올 때 마이크를 켠 채로 들어올지 혹은 끈 채로 들어올지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화상회의를 들어올 때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매우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활성화시키는 것을 추천드려서 학생들이 들어올 때 모두 마이크를 끈 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추천드리고요. 이후에 학생들은 입장한 후에 이 마이크를 뭐 켤지 끌지를 안에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도 설정할 수가 있고 선생님들이 임의대로 껐다 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에 들어올 때는 소리를 끄고 들어오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를 내려가 보시면은 채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채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채팅은 학생들과 같이 수업 시간 중에 소통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 아래쪽에 보시면 참가자가 채팅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방지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채팅창 저장의 권한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체크를 해서 학생들이 채팅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뭐 각자 뭐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인데요. 네, 그 밑에 보시면은 비공개 채팅이라고 하는 또 메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비공개 채팅을 저는 지금 현재 이 PPT상에서는 허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얘를 비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 중에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채팅을 하면서 놀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 집중을 위해서 저는 비활성화 시키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채팅 자동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채팅 자동 저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메뉴는 선생님들께서 활성화를 시켜 놓으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가 수업 중 학생들과 채팅으로 소통한 내용을 선생님들이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장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이 끝난 이후에 한번 수업의 내용을 피드백하시거나 혹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질문 중에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한 질문들을 나중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 피드백을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채팅 내용은 아까 저희가 미리 설정했던 기록 저장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화면 공유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화면 공유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화면 공유는 선생님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지금 만든 PPT를 선생님들 모두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화면을 모든 참가자들한테 송출을 하는 것, 그것을 허용할지 말지 여부인데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쪽 부분에서 활성화되어야겠죠. 학생들한테 자료를 보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다만 이 아래쪽에 보시면 누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 대해서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호스트만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선생님들만 그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모든 참가자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학생 누구나 화면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학생들 발표 수업을 기획하고 계신다면 모든 참가자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지 않고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교육하는 내용만 진행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호스트만으로 선택했을 때 아무래도 수업 방해 요소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인데요. 네, 다음은 이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은 제거된 참가자가 다시 참가하도록 허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저는 활성화 시켜 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꼭 활성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메뉴는 강제로 내보냈던 학생들을 수업에 다시 재입장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메뉴인데요. 수업을 하다가 강제로 실수로 강제로 내보낸 학생들이 만약 발생했을 때 이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학생은 두 번 다시 수업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로 내보낸 학생을 다시 수업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활성화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상태로 가급적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소회의실 기능이 있는데요. 소회의실 기능도 저는 이렇게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학생들과 모든 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뉴인데요. 수업 중간에 선생님이 소회의실 설정을 하신 이후에 소회의실을 열게 되면은 선생님이 설정하신 대로 학생들이 작은 단위로 이 회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에 따라서 모든 활동을 시킬 예정이시라고 하신다면 소회의실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학생들 모든 회의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굳이 활성화시키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네, 다음으로 가상 배경을 설정할 수 있는 이 메뉴가 있는데요. 사용자의 뒷배경에 가상 배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요. 만약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수업을 하시게 된다면은 선생님 집이 학생들한테 집 배경이 노출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물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 배경을 설정하시게 되면은 선생님을 제외한 뒷배경이 모두 다른 뭐 재미난 배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수업 중간에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활성화를 일단 시켜주시고요. 실제 이 가상 배경을 활용할지 혹은 어떤 가상 배경을 활용할지는 화상회의 상태에서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활성화시키는 거 일단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기실인데요. 이 대기실은 아까 선생님들 들어오실 때 들어오셔서 바로 제 화상방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잠깐 임시 대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대기하는 장소가 있었죠. 그 대기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업 시간 전에 이렇게 서로 동일한 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서로 띄엄띄엄 들어오게 될 거잖아요. 띄엄띄엄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누구는 이미 수업에 들어와 있고 누구는 안 들어와 있고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인원 파악을 하시기도 어렵고 불편하시고 그러시죠. 자, 그래서 대기실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놓으신다면은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올 학생들이 먼저 대기실에 대기를 하게 되고요. 그 대기실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좀 파악하셨다가 수업이 시작이 되면은 일괄 수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화상회의 그 화면에 동시에 입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실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세팅 과정입니다. 자, 이 앞에 화면으로 나와 주시고요. 회의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회의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런 화면에서 이 편집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런 새로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화면에 보면은 회의 비밀번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설정한 비밀번호가 맞게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잘 안 들어와 있으면은 아까 홈페이지 설정이 잘 안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설정을 그냥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가 보내드린 학교 공용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대기실 사용
그 입장시 음소거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비로소 설정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한번 그 화상회의로 들어가서 메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새 회의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새 회의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화상회의 첫 페이지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마우스를 화면의 아래쪽에 가져다 대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메뉴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왼쪽에 있는 음소거와 마이크 모양과 카메라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차단하고 허용할지 여부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어, 네, 이 부분에 꺽쇠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세부적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비디오 같은 경우에 이 꺽쇠를 누르게 되면은 다양한 메뉴가 있고요. 만약에 웹캠을 사용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아래쪽에 선생님들께서 연결한 웹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웹캠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 뭐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캠이 아니라 별도로 설치한 캠을 가지고 그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 가상 배경을 한번 선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상 배경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러한 화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가상 배경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이 위쪽에 있는 이 플러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외부 이미지를 가져와서 가상 배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가상 배경이 적용되지 않는 선생님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참가자 관리와 채팅 메뉴인데요. 이건 쉬우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참가자 목록이 뜨게 되고요. 만약에 대기실을 설정하셨다면 대기실에 있는 참가자와 실제 회의 참가자를 구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모두 음소거나 모두 음소거 해제 혹은 더보기를 통해서 마이크와 카메라의 제어도 가능하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네, 채팅을 클릭하시게 되면 채팅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소통할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실제 채팅 내용은 이쪽을 이렇게 채팅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소회의실 기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하지 않으실 분은 소회의실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소회의실 설정하지 않으신 분은 소회의실 메뉴가 나오진 않습니다. 소회의실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소회의실 설정한 개수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학생들을 자동으로 랜덤으로 배정할지 혹은 선생님들께서 의도적으로 편성한 이후에 수동으로 배정할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소회의실 만들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회의실만 나왔는데 실제 학생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각각의 소회의실 아래쪽으로 학생들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확인하신 이후에 이 모든 회의실 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학생들은 이제 작은 규모로 이제 화상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활용할 화면 공유 기능인데요. 이 화면 공유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공유를 어떤 공유를 하실 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화면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자체가 다 출력이 되게 됩니다. 저는 썩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데요. 왜냐면 학생들한테 PPT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화면을 공유하셨다가 만약에 PPT를 접게 되면은 그 뒤에 있던 뭐 다른 프로그램들이나 컴퓨터 배경화면이 모두 다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을 클릭하시기보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미리 창을 띄워놓으신 이후에 보여주실 어떤 프로그램 단위로 선택하실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에게 만약 영상을 보여주시고자 한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컴퓨터 소리 공유를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소리 없이 화면만 보게 되니까 꼭 컴퓨터 소리 공유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가 끝나고 나면은 이 상단 메뉴에 공유 중지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이 공유 중지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시 원래 화면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화면 녹화 기능인데요.
이 기록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수업 중에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녹화된 내용은 아까 전에 미리 설정해 놓았던 그 저장 폴더에 자동으로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저장이 됩니다. 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저장이 됩니다. 기록을 하다가 중지한다고 바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회의를 종료하실 때 저장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리액션을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요. 뭐 클릭하시면은 뭐 박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으니까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초대와 관련된 건데요. 학생들을 회의에 초대하는 것. 자, 저희는 사실 이 기능을 많이 쓰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학생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초대 기능은 많이 안 쓰실 건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대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화면 중에서 이 아래쪽에는 URL 복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옆에 있는 초대 복사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 URL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URL이 복사가 됩니다. 이 복사된 URL을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저에게 이 URL을 모두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URL 바탕으로 제가 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URL을 받은 학생들은 별도의 로그인 없이 화상회의 참여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구글 계정 로그인 안 하고 그냥 바로 참가할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로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부장님들께서 회의를 새로 만드신 이후에 URL을 만드시고요. 그거를 부원들을 보내주셔서 부원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들은 당연히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일정 시간 동안 각 부서 내에서 화상회의를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장님이 새로운 호스트를 지정한 이후에 회의를 종료해 주시고요. 새롭게 지정받은 호스트께서는 자신의 화상회의방을 만들어 부원들을 초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화상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익혀 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그 호스트가 또다시 새로운 호스트를 지정해서 회의를 진행한 이후에 다시 초대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면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